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류성룡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는데요. 한 2달은 넘은 것 같죠. 예, 요즘에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저는 특히 더위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어가지고 진짜 정말 이 여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철인 3종이라고 하는 수영,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마라톤, 이거에 제가 이제 푹 빠져 있는데 근데 요즘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야외 활동하기가 진짜 겁납니다. 예. 그래서 제 커다란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한 새벽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한 새벽 5시부터 아침 한 7, 8시까지 뭐 양재천이든 아니면 뭐 서울교대든 아니면 기타 그런 트랙 같은 데를 제가 달리고 나서 이렇게 딱 샤워를 하는, 예, 그때 제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큰 그 행복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새벽 5시에 나가도 거의 기온이 30도에 육박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그냥 절절절절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뛸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 일주일에 3번은 뛰었어, 3번에서 4번은 뛰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너무 더워서 한 2번? 1번, 2번 밖에 못 뛰고 있고, 이번 주는 제가 지금 1번도 못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분이 과히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뭐 자전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전거도 이거 땡볕에서 뭐 4시간, 5시간 이상 딴다는 게 요즘에는 엄두가, 제가 좀 많이 좀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 뭐 2, 3년 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온이 뭐 30도가 넘든 35도가 넘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덥다는 핑계로 운동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강나영님 안녕하십니까? 예, 팔봉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 충치에 대한 얘기. 예. 뭐 치과 의사가 여러분들 방송하는 건 뻔하죠. 뭐 충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그다음 3대 질환이 치주질환, 예. 치주질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교정, 예. 교정에 대한 이야기. 요 셋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충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팔봉님 맞습니다. 더울 때 밖에서 뛰는 거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일단 더위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위를 먹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한 2시간을 뛰어도 별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특히 지난주까지는 장마철이었잖아요. 장마철이니까 완전히 그걸 습식 사우나 안에서, 습식 사우나 안에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만 한 5분만 뛰어도 그냥 온 몸이 다 젖고, 그냥 그 신발까지 다 젖어가지고 뭐 질퍽질퍽해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수영 위주로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수영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시다시피, 수영이 이게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운동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먹는 건 또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식용은 또 막 늘어가지고 제가 좀 살이 좀 이렇게 찌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말이야.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충치. 오늘 방송 제목이 뭐 떼워도 되는 충치와 크라운으로 씌워야 되는 충치,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비욘디 방송에서도 아마 몇 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충치 치료하면 딱 둘 중에 하나죠. 예, 떼우거나 아니면 씌우거나 이건데, 우리 환자분 입장에서는 떼운다라고 하는 거는 충치를 도려내고 거기를 뭘로 메꿔 넣는 거, 메꿔 넣는 거를 이제 떼운다라고 하는 거고, 크라운, 덮어 씌운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치아의 전면을 이렇게, 예, 감싸듯이 덮어 씌우는, 이걸 이제 크라운 치료라고 하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치가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는 이거는 씌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씌운다라고 하면 치아의 전면을 막 깎고 이렇게 많이 깎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떼우는 거를 원하시죠. 예. 근데 그거는 뭐 환자분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과 의사가 이렇게 크라운을 하자라고 딱 얘기했을 때 크라운이 소위 얘기해서 더 돈이 더 많이 남아서 크라운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떼웠을 때 오히려 더 뒤탈이 더 많고,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자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치아를 조금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를 함으로써 이 치아의 수명이 단축이 된다면 그건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해서 떼우든 크라운 치료를 하든 그 치료를 함으로써 이 치아가 더 오래 써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치료의 목표점인데, 이걸 떼음으로 해가지고 무리하게 치아를 삭제하는 게 아깝다고 해서 무리하게 떼음으로 해서 뭐 치아가 파절이 돼가지고 뭐 발치까지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뭐 크라운을 하자. 근데 교과서상에서는 사실 그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서상에서는 그 충치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교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 치아라고 하면은 그 절구공이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고, 또 이걸 뭐라 그러죠? 예. 그 고랑에 또 해당되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그 절구공이가 와 그 절구공이는 그 사이의 거리에 한 3분의 1, 예, 그 이내의 충치만을 우리는 떼우라고 하고, 그거를 넘었으면은 보통 교과서상에서는 씌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걸 조금 넘어가지고 우리 경계선상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그것도 했을 때 치과 의사상에서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야, 요거 조금 넘는데 이것 때문에 씌워야 될까? 아, 그냥 떼우지 뭐. 사실 이렇게 뭐 떼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치과 의사를 하면서 진짜 수만 개의 충치를 치료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다 해보고 나서 딱 제가 지금 요즘에 딱 드는 생각은, 아, 역시 뭔가 찝찝한 이런 치료를 하면 항상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과서에서 그렇게 딱 제시하고 하는 게 왜 제시가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대로 딱 했었을 때 가장 뒤탈이었고, 가장 예지력이 높고, 가장 오래 쓰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일단 뭐 질문이 좀 하나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받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차오르님께서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는 뇌경색 환자인데요. 제 주치의 선생님이 발치할 때는 그냥 하고 임플란트 할 때는 약 5일치를 끊으라고 하시는데, 임플란트도 약 복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요. 아니죠. 결국은요, 발치할 때랑 임플란트 할 때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발치할 때, 잠깐만,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항혈소판을 드시고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발치할 때는 그냥 하라고, 임플란트 할 때는 약을 끊고 하라고? 그게 아니죠. 발치나 임플란트는 똑같아요. 발치할 때도 약을 5일치를 끊는 게 좋고요, 임플란트 할 때도 5일치 끊는 게 좋습니다. 발치할 때는 뭐 약을 안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가 물론 아주 정말 간단하게 약 굳이 먹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렇게 딱 되는 발치도 있지만, 발치라고 하는 게 뭐 사라니 발치라든가 어떤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를 딱 발치를 했을 때는 수술 발치를 해서 오히려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치조골에, 그 인체에 이렇게 딱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결코 발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술이 아닙니다. 발치가 오히려 임플란트보다 더 큰 수술이 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할 때도 반드시 약을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임플란트도 약 복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혈소판제제, 어떤 이렇게 피가 좀 묽게 해주는 그런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혈압 환자분들은 뭐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5일 정도 끊고, 그렇게 발치를 하고 또는 그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아마 차오르네요. 하여튼 그 주치 선생님께서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발치가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큰 수술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들은 이렇게 뽑으면서 자꾸 부스러진단 말이에요. 자꾸 부스러지니까 결국은 예, 잇몸을 열고 예, 수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팔복님,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는 몇 년간 해요. 아,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죠. 예, 그거는 오직 하늘만이 알 수가 있는 그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과서대로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치료를 했었을 때, 예, 교과서대로 깨끗한 상태로 치료를, 우리가 한번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얘를 막 이거 뽑느냐 마느냐 이런 상태에서 환자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막 우여곡절 끝에 막 뭐 포스트 하고 뭐 하고 했더니 막 뿌리밖에 안 나면 뿌리도 막 절단하고 막 이래가지고 신경치료 이래가지고 살려놓은 크라운 해가지고 딱 살려놨어요. 이 크라운하고 또 하나는 충치가 좀 커. 떼우기에는 좀 떼우기에는 나중에 파절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씌우면 진짜 확실하게 좋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크라운한 치아랑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오래 가겠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도 뼈가 정말 짱짱해. 뼈가 짱짱하고 단단해. 아주 그냥 막 그런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것도 막 길이 한 10mm 정도, 두께도 막 한 5mm 정도 되는 거 해도 그냥 짱짱할 정도로 뼈가 아주 좋아. 근데 어떤 경우는 뼈가 한 2mm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뼈 이식을 하는데 막 이런 자기 뼈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그런 뼈를 거기다가 인공뼈를 넣고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만든 거죠. 예.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뭐 10mm짜리도 못 심고 한 8mm짜리 그 두꺼운 것도 못하고 한 3.5mm, 4mm짜리 이런 걸 딱 심었어요. 어떤 임플란트가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전자가 더 오래 가겠죠. 이런 경우에도. 예. 그래서 결국은 수명이 얼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심플한 케이스에서 이렇게 시술을 했었을 때 보통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자, 크라운은 정말 심플한 경우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다 충치가 딱 있어가지고 그 충치 치료를 위해서 크라운을 씌웠어요. 근데 크라운을 씌웠는데 그건 어떻게 붙입니까? 접착제, 세멘에 의해서 붙입니다. 근데 그 세멘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죠. 자, 크라운은 금이든 지르코니아든 크라운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치아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치아라고 하는 제가 생명체라고 했어요. 치아는 돌덩이 아닙니다. 생명체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인체 조직입니다.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치아라고 하는 거는 예, 온도라든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구조예요. 자,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수축하고 팽창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자연치하고는 서로 다르겠죠. 지르코니아는 뭐 단단하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수축 팽창이 없을 거고 안에서 치아만 뜨거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수축하고 차가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팽창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년의 세월을 거쳐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은 덮어 씌운 이 치아하고 이 크라운과 이 치아 사이 이 세멘, 접착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깨지겠죠? 예, 녹아 없어집니다. 그게 보통, 그거를 이제 시멘 워시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씻겨 내려간다? 그게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라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5년에서 8년 정도, 크라운을 씌웠는데 5년에서 8년 정도면 시멘이 워시아웃 되기 시작하는 시기고, 시멘이 벗겨져가지고 깨져가지고 했으면 그 공간은 이렇게 치아와 크라운 사이의 이 틈, 이 공간은 세균의 입장에서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마음껏 자기네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기네들 얼마 번식하고 그렇죠. 거기서 충치가 더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년을 넘지 않은 가운데 크라운은 무조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인가 제 환자 중에 크라운을서 자꾸 그러니까 신경치료한 치아는 사실
통증이 없지 않습니까?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 내가 뭐 시리거나 아프거나 해서 그냥 이겼다 했을 텐데, 보통 신경치료한 크라운은 증상이 없어요.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환자분이 냄새가 지금 나는 것 같다고, 이거 좀 봐달래요, 어떤지. 근데 뭐 사진으로 봐도 뭐 괜찮아 보이고, 눈으로 봐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한 10년 정도 됐대요. 아, 그럼 10년 정도 됐으면은 바꿀 때가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겸 한번 예, 교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자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아, 제가 그 사진을 정말 갖고 올 걸 그랬구나. 제가 그거를 딱 해서 그 크라운을 딱 제거를 했더니 허걱. 뿌리밖에 안 남았어요. 밑이 그 안이 그냥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 썩은 것들이 그 삼출액이 쭉쭉쭉쭉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냄새가 나고 막 이랬다고 환자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딱 그걸 벗겨놓고 보니까. 아휴,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또 제가 이제 또 그 별명이 신의 손 아닙니까? 자연치유를 살린 신의 손.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걸 살려가지고 그냥 했죠. 근데 그렇게 정말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여곡절 뿌리만 남은 걸 막 제가 살렸어요. 얼마나 오래 쓸까요? 지금 이 치아가 10년을 썼다고 했으면, 그쵸? 예. 그 깨끗한 가운데서 치료한 게 10년을 썼는데 지금 이 치료한 거 10년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못 쓰겠죠.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크라운을 딱 했어. 크라운을 딱 했는데, 예전에는 거의 한, 20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생겨서 크라운을 다시 했어. 다시 했더니 정말 거의 남아있는 것도 똑같아. 우여곡절 이거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이랬어. 근데 이게 하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빠졌어요. 빠졌더니 이분이 저한테 막 신경질을 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되게 서운하죠. 왜? 야, 이건 누가 봐도 다 뽑아야 되는 치아를 내가 어거지로 해가지고 막 살려놨는데 2년 정도 있다가 크라운이 빠졌다고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써오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왜 이거는 2년밖에 안 됐는데 빠졌냐. 아, 솔직히 빠질 수 있죠, 크라운은. 근데 충치가 더 있거나 하지 않으면 다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치과 오기가 이제 귀찮다고 저한테 막 뭐라 삿대질을 하시더라고. 제가 되게 그게 그때가 되게 서운해서 말씀을, 왜 그러느냐. 당신이 첫 번째 치료한 건, 솔직히 나도 그 첫 번째 치료한 건 나도 10년이고 20년이고 정말 문제없게 나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를 들어갔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2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1년 정도 돼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크게 충치가 안 먹었으면 그때 다시 붙이면 되는 건데 그게 역정낼 일이냐. 그때는 제가 살짝 후회를 하죠. 아유, 정말 괜히 그때 살려줬었다. 그냥 그때 뽑을 걸 괜히 살려줬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천년만년 쓰는 거 아닙니다. 크라운 하셨으면 한 10년 정도 넘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좀 받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 충치를 떼올 때랑 크라운을 씌워야 될 때의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환자 본인이 보고서 판단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마 비욘디에서 아마 떼워야 되는 충치,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충치,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딱 봐가지고 치아가 딱 있었을 때 치아의 산봉우리와의 그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산봉우리와의 거리, 그리고 충치의 지름, 그 폭, 그거를 한번 비교해봐가지고 산봉우리의 거리의 3분의 1을 넘었으면 그건 크라운을 하라고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복한 토끼님, 실제적으로 떼워도 되는 충치의 적응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어거지로 씌워야 될 충치를 다 떼어왔던 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거지로 떼면 뭐가 안 좋냐? 저는 그래서, 물론 그건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식습관의 그 패턴도 문제지만, 좀 너무 무리하게 떼우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랙이 많은 것 같아요. 치아 균열.
그렇게 무리하게 떼우면 결국은 그 치아는 치아 파절 내지는 치아 크랙으로 가서 나중에 반드시 정말 그때 가서 씌우면 다행이지만 예, 뽑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건 충분히 떼어도 충분한데 이걸 뭐 일부러 씌울 것까지는 없죠. 근데 치과 의사가 아 이거는 정말 씌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말할 때는 치과 의사도 사실 환자분 눈치를 봐요. 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과잉 진료한다고 생각을 할까? 막 사실 눈치를 봐요. 근데 치과 의사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크라운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 또 제 경험상도요. 떼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씌워야 되는데 떼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근데 씌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 제가 자꾸 그냥 웬만하면 씌워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래밥님. 미관상의 목적으로 씌웠던 크라운을 다시 벗기고 치아를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미관상 목적으로 씌웠던 크라운 다시 벗기 치아를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데 조언. 하셔야죠. 예. 그것도 한 10년 정도 쓰셨으면은 다시 하시는 것이 좋죠. 괜히 10년 넘고 크게 불편한 거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안에 다 충치 생겨가지고 뿌리밖에 안 남으면 정말 그때는 정말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경험상 그렇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크라운 너무 오래 써가지고. 15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썼다고 막 자랑하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식한 걸 우린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무식하다는 걸 자랑하는 거지. 그건 자랑 아닙니다. 30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조언이랄 건 없고요. 일단 치과 의사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이렇게 잘 해주시겠죠. 정성 들여서 조심조심 그거를 잘 벗겨가지고, 미관상 목적이니까 아마 거기 잇몸 관리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하여튼, 굳이 제가 조언이라면은, 너무 늦지 않게 한 10년 정도, 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제일 뒤탈이었고, 제일 미관상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엔젤님, 신경치료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안 해도 되는데 신경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는 예전에 신경치료하는 치아가 너무 많아요. 신경치료는 사실 치과 의사가 제일 하기 싫어, 오히려 환자분보다 치과 의사가 더 하기 싫어하는 치료입니다. 저도 신경치료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만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치과 의사들 신경치료 하기 싫어하냐면 신경치료가 사실 쉬운 치료가 아니거든요. 간단한 치료가 아니고 굉장히 아주 테크니컬 센시티브한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도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수식 중에 하나고 신경치료 한번 할 때마다 이거 목 디스크, 치과 의사는 목하고 허리가 정말 끊어질 정도로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크라운 치료를 했어요.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너무 많이 시려. 충치 치료를 했는데 너무 많이 시려. 그럼 크라운 치료는 너무 많이 시려. 그럼 너무 많이 시린 것도 사실 이게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신경염증이냐,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다르죠. 우리가 단순히 찬물이 딱 들어왔을 때, 시려. 물론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시려요. 예. 근데 찬물이 빠져나갔을 땐 괜찮아. 요런 정도면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미루기는 합니다. 근데 찬물이 딱딱 들어, 통증을 느낄 정도의 막 그런 시림이에요. 그러다 찬물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3, 4초, 수초 정도, 그 잔상이 남어.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이때는 신경치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크라운을 하지 않고 그럼 충치에서는 이거는 충치가 신경에서 거의 2mm, 1mm, 2mm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증이 없다 해도 이거는 치료를 할 때 통증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인텐셔널하게 의도적으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뿌리 끝에 뭐 염증이 있거나 신경이 죽었거나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경 치료를 하는데, 엔젤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도 그렇지만, 치과 의사가 사실은 신경 치료를 더 하기 싫어하고 그렇다. 근데 신경 치료 한번 딱 받으려면 좀 제대로 받는 게 또 중요하긴 하겠죠. 예전에 신경치료 한 치아가 너무 많다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조금만 죄송스럽긴 한데, 그러면 아마 그 예전에 신경치료한 치아들 많았다면 아마 다 크라운을 하셨을 텐데, 좀 검진을 좀 자주 하셔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너무 오래된 것들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신경치료한 치아들의 크라운한 것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냄새가 나네? 해서 뜯어보면 아까처럼 뿌리밖에 안 남은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검진을 좀 자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님께서는. 그 다음 또 질문 볼게요. 원장님, 임플란트는 어금니, 앞니의 재료가 다른가요? 임플란트는 어금니, 앞니의 재료가 다른가요? 앞니가 더 비싸다고 한 것 같았어요. 재료라고 하는 건 똑같죠. 재료라고 하는 건 타이타늄. 그러니까 임플란트 그 뿌리 부분, 뿌리를 얘기하는 그거인 것 같은데, 타이타늄, 그거 똑같고요. 두 번째는, 포샤리라든가,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왜 더 비싸냐 하면, 앞니가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제일 어려워요. 난이도 때문에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앞니는 예쁘게 나와야 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공 그 테크닉이 조금 더 까다롭고, 이래서 아무래도 보통 이제 앞니는 이런 어금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가를 높여서 이렇게 받는 경향이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활봉님, 뿌리만 남았을 정도면 아팠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경치료한 치아는 뿌리만 남았어도 안 아파요. 신경치료한 치아들은, 안 아프고, 또 신경치료 안 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아팠겠죠. 아픈 순간이 한번 싹 지나갔죠.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보이죠. 왜? 엑스레이 상으로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건 허옇게 보이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뿌리가 있죠. 뿌리가 딱 있는데, 딱 보여요. 이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몰라요. 뜯어보기 전까지는. 근데, 엑스레이 상에 뿌리에 충치가 있는 게 보였다. 그거는 100% 발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이기 전에, 교체를 해주셔야겠죠. 발봉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크라운을 뺐다 다시 붙이면 비싼가요? 크라운을 뺐다가 다시 붙이면 비싼가요가 아니라 크라운을 다시 하는 겁니다. 크라운을 하는데 50만 원 들었다. 그러면은 또 50만 원이 드는 거죠. 크라운을 그냥 뺄 수가 없잖아요. 크라운을 빼려면 그 크라운을 부셔야 되잖아요. 부셔가지고 거기 충치 있을 건 있고 다듬을 거 다듬은 다음에 다시 하고, 또 그게 이제 잘 빠졌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충치 있는 거 또 충치 치료하고 다듬고 하면 그게 또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양지관님, 한 치아에만 반복적으로 충치가 날 때는 치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부위에 따라서 다르죠. 부위에 따라서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치아예요. 근데 요 면에 이렇게 충치가 생겼어요. 요 면에 충치가 생겼는데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요쪽 면에 충치가 생겼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만 또 따로 떼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떼오고, 그럼 충치 이 치아 자체가 사실 너무 누더기처럼 여기도 떼오고 저기도 떼오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크라운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도 떼오고, 이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하는 게 더 좋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2년, 3년? 요 정도 됐는데 그 치아에서 다른 충치가 더 생겨서 다시 또 재치료가 딱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아무래도 치료비를 조금 어느 정도 보전을 조금 해드리죠. 사람이 이제
그래도 그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칼같이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치료한 지가 뭐 5년이 막 넘었다. 거의 10년이 다 했다. 예, 그건 얄짤 없는 거죠. 예.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칙은 사실 그렇죠. 원칙은 얄짤 없는 게 원칙인 거죠. 자, 차오르님, 떼어온다는 건 레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충치 치료로 떼어온다는 거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금이라는 게 있죠. 금으로도 떼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세라믹, 치아색 세라믹, 뭐 테세라, 이런 거, 세라믹으로 간접법으로 이렇게 떼우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직접법으로 레진으로 이렇게 떼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험이 되는 거, 아말감이라고 하는 걸로 떼우는 것도 있고, 직접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요렇게 떼우는 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에 얘기하는 그런 적응증화에서만 딱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일반인이 판단하는 건 힘들고요. 환자분이 판단하는 건 힘들고, 치과 의사가 딱 판단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떼우는 것도 그래요. 지금 얘기한 직접법, 레진이라든가 아니면 간접법 중에서 금인네이, 저 같은 경우는 요 둘을 잘 안 합니다. 예, 저도 한 거의 25년, 30년 치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금으로, 여러분들은 금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떼우는 것도 다 금으로 떼우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씌웠어야 되는 치아를 떼웠을 때, 억지로 떼웠을 때 치아 파절이나 치아 균열, 크랙이 잘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독 금으로 떼운 치아에서 치아 크랙이라든가 파절이 좀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겁이 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금으로 떼우는 걸 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 하려고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한번 금으로 떼웠을 때 한번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금이라고 하는 그 조각을 치아에다 이렇게 홈을 파는데 딱 끼워 놓고 꽉 깨물죠. 쇠기 같은 거는 꽉 깨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치아가 또 끼익 하면서 크랙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금인네의 특성 중에 또 하나인데,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좀 적응증에서 좀 벗어난 것을 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다음, 또 직접법으로도 레진, 그것도 제가 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떼우고 난 다음에 빗을 쪼이죠? 빗을 쪼이는데 얘가 중압 수축이라고 해요. 단단하게 굳으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적응증에서 벗어난 치아를 레진으로 직접법으로 했었을 때 중압 수축이 쭉 일어나면서 이것도 치아를 아주 미세하게 크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레진으로 직접법을 떼온 다음부터 아파서 못 씹겠다. 씹을 때마다 너무 아프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레진으로 떼온 다음부터 이렇게 씹을 때 아프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중압 수축에 의한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원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치과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치료는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이렇게 쌓이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제니님, 20대인데 벌써 일부 잇몸 부분이 조금 내려옵니다. 어떤 습관이 잇몸을 내려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습관들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잇몸인 부분이 조금 내려온다는 것은 잇몸이 좀 패인다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20대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20대니까 너무 열심히 칫솔질을 한 것 같아요. 칫솔질, 분노의 칫솔질, 빠바바바박.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패이는 거죠. 잇몸 부분이 패여가지고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좀 딱딱하고 질긴 거를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딱딱한 거 질긴 걸 좋아하지 않는다 손치다도 선천적으로 이 턱 근육이 좀 많이 발달돼서 씻는 힘이 세신 분들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요거는 뭐 세 번째는 이제 20대는 아니지만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잇몸이 이렇게 쭉쭉쭉 꺼지면서 그렇게 노출될 수 있고요. 근데 뭐 20대니까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칫솔질을 부드럽게 바스법으로 위아래 부드럽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좌우로 이렇게 분노의 칫솔질을 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 이렇게 즐겨 하시는 습관이 있으면 또 그럴 수 있다는 것. 네. 그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그럼 신경치료가 잘못돼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치아가 시린 건 어디가 문제여서 시린 건가요? 신경치료가 잘못돼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신경치료가 잘못돼서 합병증이 생긴다기보다는요, 치과 의사는 신경치료를 하느냐고 최선을 다했지만, 신경치료하는 게 100점 만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100점 만점짜리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치과 의사는 100점 만점짜리의, 특히 신경치료는 100점 만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신경으로 나중에 다 숙약해 근관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나중에 인공신경을 주입을 할 때, 인공신경을 주입을 할 때는 그 메인 캐날, 주된 줄기, 큰 줄기만을 우리는 인공신경으로 대체를 하지,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거는 큰 줄기가 있고 잔가지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 신경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줄기가 있고 잔가지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잔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가 우리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밀봉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커다란 줄기만 딱 밀봉폐쇄하면 이 잔가지들은 큰 문제 없이 되겠지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90%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5 내지 10% 정도는 요 잔가지들에서 나중에 염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게 합병증이라면 합병증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재신경 치료를 다시 한 번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뭐 치근단 절제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신경 치료가 잘못된 그 합병증이라고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치아가 시린 건 어디가 문제여서 시린 거예요? 신경 치료한 치아는 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신경 치료한 치아가 시리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치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딱 하나만 있는 게, 치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어금니가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치과 의사가 이제 눈이 막 침침하고 막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신경을 한 2개밖에 못 찾았다. 나머지 2개를 못 찾고 그냥 끝냈다라고 했을 땐 그것 때문에 조금 시리거나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그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고래밥님, 임신 중에 충치 치료나 크라운을 씌운다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나요? 뭐 크게 조심할 건 없는데 저는 딱 일단 시기적으로 임신 초기 때만 조심하면 되죠. 임신 초기는 임신 3개월까지 1, 2, 3 임신 3개월 때까지는 뭐 어떠한 치과 치료든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임신 중기 이후부터 임신 4개월부터는 특히 4, 5, 6 임신 중기라고 하죠. 4, 5, 6은 뭐 충치, 크라운, 심지어는 사랑니 발치, 뭐 임플란트, 뼈 이식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 중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면 꼭 4, 5, 6 임신 4, 5 중기 때 꼭 받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임신 후기 때 못 받을 이유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거는 이제 치과 의사가 또 그거 산모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누웠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면 뭐죠? 기립성 저혈압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정말 근데 지금 고래밥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임신 중에 자꾸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이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려고 해요. 내가 치과 치료 받는 게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근데 그거는 딱 임신 초기 때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정말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엄마, 산모, 그리고 아빠의 충치, 아빠, 산모의 그 잇몸 질환 다 태아한테 갑니다. 예. 입속 세균 다 태반을 뚫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아이들 충치에는 100% 부모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 임신 기간 동안 충치 치료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 못 해가지고 치아를 뽑게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지금 임신 4개월 이후에 뭐 어떠한 치료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질문. 지금 금 크라운이 벗겨져서 냅둔 상태인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냥 냅두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 냅둔 상태가 언제 냅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 충치가 없고 깨끗하면 다시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보통 뭐 일주일, 보름 막 이렇게 벗겨진 상태 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금 크라운이 벗겼을 때 그거를 어쨌든 치아를 다듬었지 않습니까? 다듬으면 그 치아의 표면이 꺼끌꺼끌하단 말이에요. 매끈매끈하다고 내가 느껴도 세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끌꺼끌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균이 굉장히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충치 굉장히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치과를 가도록 하십시오. 요즘 만약 하는 금이 나은가요? 아니면 지르코니아가 나은가요? 금도 70만원 들어서 했는데 떨어져 나가세요. 70만원 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다시 붙이면 돼요. 빨리 가세요. 그거는 금이 좋은지 지르코니아가 좋은지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이 제일 좋고요. 제일 잘 알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그런 말씀 하실 때 저는 더 책임감을 느껴서 더 정성 들여서 치료를 합니다. 물론 그 치료 비용을 설명은 이제 그 의사가 하지 않고 그 치과위생사나 직원이 하지만 금이라는 게 있고 뭐 지르코니아 제로로 설명을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환자분이 말씀들을 하실 때 제일 그 책임감을 느끼고 또 더 정성 들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분께서 제 치아를 직접 치료를 해보시고 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저의 치아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환자분이 저는 제일 고맙고 그때 쟤는 더 열심히 치료를 남들보다 더 정성 들여서 치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치과 의사가 제일 잘 알아요. 이분한테는 뭐가 제일 좋구나, 이분한테는 뭐가 제일 좋겠구나. 그리고 그거는 또 직접 치료를 해봐야 또 더 아는 분이기 때문에 꼭 지금 치료를 하기 전에 나는 금으로 할 거야, 나는 지르코니아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지르코니아를 할 때 나는 꼭 치아색을 하고 싶어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되도록이면 저는 치아색을 하고 싶지만 원장님이 판단해서 너무 무리다 싶으면 금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을 이렇게 한테 신뢰를 보여주시면 원장님도 그거에 대한 보답을 꼭 할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팔봉님, 치과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알아보고 가야 할까요? 그건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가지 말아야 될 곳. 예. 우리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니 하여튼 동아일보니 한겨레 신문이니 인터넷 뉴스를 딱 할 때마다 거기 보면 쫙 뜨죠. 광고가 막 떠. 임플란트 30만 원부터. 임플란트 보통 하나씩 하면 100만 원 이상 든다는데 여기 30만 원 막 혹해. 뭐 이렇게 막 가격으로 막 승부해. 그런 데는 일단 절대 가지 마시고요. 그런 데는 대부분이 막 돌려막기로 하죠. 막 의사 가면 또 의리의리해요. 의사들도 한 열 몇 명 있고 막 굉장히 규모도 큰 거 같고. 근데 정말 싸. 임플란트 쫙 했는데도 뭐 8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사실 치과 의사면 뻔히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한 3년, 4년까지는 그 치과가 있어.
근데 10년, 15년까지 그 치과 절대 없죠. 우리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죠. 먹튀. 돈 먼저 다 선불로 땡겨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뭐 30억, 40억 이렇게 딱 만들 때 쥐도새 야반도주, 먹튀 치과 해가지고 우리 많이 나오죠. 거의 98, 90, 10중 8구는 그런 치과들은 다 먹튀 치과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니까 일단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싼 이런 치과는 절대 가시지 마시고 정 가시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팔복님이 사시고 계신 동네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저 치과 원장님은 누가 그 치과 이름은 사람들 벌써 일단 다 알아. 1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는 치과라면 믿어도 되니까 그 치과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조금 깁니다. 70대 엄마가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로 임플란트를 심으러 원정 진료를 다니시는데요. 계속 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다고 임플란트만 다시면 집 근처로 치과를 옮기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될까요? 70대 엄마가 임플란트 본을 뜨고 상부보청물 치료 예약된 상태 내과 건강검진을 하시고 골다공증이 심하다 골다공 주사 마셨다고 하네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은 시작을 해서 끝냈으면 아마 그쪽 치과에서 계속 사후 관리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사후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상부 보철물이 치료가 예약된 상태에서 내과에서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고정체를 식립 전에 맞았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부 보철물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치료 잘 마무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임플란트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뭐 서울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질문을 좀 빨리 한 두세 개만 더 받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 통증 때문에 치과에 갔는데요. 어금니 안 보이는 옆쪽이 많이 썩어서 깎고 인내이로 씌웠습니다. 인내이로 씌웠다. 신경치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고요. 지금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지금은 땅콩 같은 식구는 살살 아파옵니다. 참을만하되 계속 신경 쓰이고 시렵고 살짝 욱신거려요. 뭔가 예민해진 것 같아 저작거리 안 하면 괜찮은데 신경치료 해야 될까요? 인내이라고 하는 건 떼웠다는 건데 크라운으로 씌웠다는 건 아니죠. 옆쪽이 많이 썩어서 깎고 인내이로 떼웠다는 거죠. 일단 한번 계속 더 지켜보시고 계속 그게 증상이 조금 더 심하고 하면 아마 크라운으로 가셔야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신경치료 적응증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떼운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씌워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본 치아가 아니어서 제가 뭐 100%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떼우고 나서 씹을 때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이러면은 대부분은 크라운 씌우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포카리님, 사랑니가 어금니를 밀어서 어금니 위치가 어긋날 수가 있나요? 사랑니가 어금니를 밀어서 어금니 위치가 어긋날 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사랑니하고 치열의 배열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니를 뽑으면은 이렇게 삐뚤삐뚤거리는 게 다시 쫙 펴지지 않을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사랑니가 어금니를 밀어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해피쿵님, 6살짜리 유아 앞니가 신경까지 다 일랑말랑하게 썩었어요. 발치가 나을까요? 신경치료 크라운 씌우는 게 나을까요? 아직 이가 흔들리지 않는데 아이가 어려서 신경치료 하려니 너무 아파할까봐 겁나요. 6살짜리 유아 앞니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이나 6개월 이내에 뽑을 가능성이 크네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신경치료 할 필요까지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흔들리면 이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다 그러면 뭐 발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받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포스트로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한 치아끼리 서로 벌어졌는데 포스트 크라운은 임플란트와 달리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어릴 적 놀다가 생남리 두 개가 깨져 포스트 크라운한 게 벌어졌어요. 어릴 적 놀다가라는 말에 벌써 이거 한지 10년 넘은 거 아닙니까? 바꾸셔야죠. 사람 임플란트는 뼈에 딱 고정돼서 절대 안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의 치아라는 거는 계속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치과 가셔서 재치료가 필요한 건지 뭐 왜 벌어진 건지 그거로 해서 재치료가 필요하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충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한 달 뒤에 또 여러분들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